나와주세요. 가면을 쓰고 있는데 네. 진짜 사망여우인지 아닌지 우리가 어떻게 알아요? 죄송합니다. 사망여우입니다. 더 이상 어떻게 검증이 필요해? 보여요? 살짝 보입니다. 설명밖에 믿을 게 없어요. 저는 조금 많이 불만이었어요. 너무 답답해가지고 이런 사례들을 찾아서 공개하고 막아야겠다는 생각을 이제 제가 하게 된 거죠. 네, 속고 살지마. 오늘의 피해 사례로 시작해보겠습니다. 지금 와디즈에서 핫한 제품이죠. 는 밥솥인데요. 10월 31일에 오픈되어 이틀 만에 무려 1억 7천만 원 정도가 펀딩되고 있는 중입니다. 밥을 지었을 때 밥의 탄수화물 함량을 40%까지 줄여줄 수 있는 밥솥이라고 하는데요. 기능만으로 보면 쌀밥을 좋아하는 우리나라 사람들에게는 좋은 제품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단, 제대로 된 제품이라면 말입니다. 메이드 인 코리아 제품으로 제조사를 하나부터 10까지 전부 책임지는 논스톱 서비스를 진행한다고 합니다. 전체 정보를 보면 제조국, 대한민국 이렇게 이 부분만 두꺼운 글씨로 강조를 해놨네요. 그런데요, 펀딩이 잘 되고 있는 중에 이런 제보 댓글이 올라옵니다. 이 제품과 똑같이 생긴 제품이 중국 온라인샵인 타오바오에서 이미 판매가 되고 있다는 댓글입니다. 어떻게 중국에서 먼저 팔고 있는 걸까요? 이 부분에 대해서 오해의 여지를 제공하여 혼란을 느낀 서포터님들 계신다면 사과의 말씀 전달드립니다. 이게 기능성 밥솥이라 그래가지고 당을 줄여주는 제품으로 홍보가 됐던 겁니다. 저도 이게- 되게 혹하는데요. 네. 보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우리 살찌잖아요, 밥 먹으면. 그러니까 밥 근데, 일부러 반 공기만 먹는데. 근데 똑같이 먹더라도 당을 줄여준다. 굉장히 혁신적인 제품이라고 홍보가 됐죠. 되면 진짜로 되면 그렇죠. 말 나온 것처럼 정상적인 제품이라면 그런 거고요. 네, 이런 사례 하나 더 있다고 합니다. 또 이어서 볼게요. 이번에 알려드릴 와디즈 제품은 투자된 금액 1억 3,900만 원, 투자자 수는 4,540명으로 아주 성공적으로 펀딩이 진행되고 있는 칫솔이라는 칫솔입니다. 이 칫솔은 칫솔모가 솜털처럼 굉장히 얇고 부드러워서 잇몸이 약하거나 치아 간격이 넓거나 치아 교정 중인 분에게 좋은 칫솔이라고 하는데요. 응집된 칫솔모가 뾰족뾰족하게 절단되어 있는 모양을 가진 것도 특징입니다. 이 칫솔은 초반에 칫솔모 두께가 0.001mm, 즉 1미크론이라고 홍보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1미크론으로 홍보하던 칫솔이 3미크론으로 기존보다 3배나 두껍게 수정된 것이 보였습니다. 두께가 수정된 이유는 이 제품을 펀딩한 많은 분들이 칫솔모의 두께가 1미크론이라는 것에 의문을 가졌고 칫솔모의 실제 두께에 대한 문의가 빗발쳤기 때문입니다. 자기 제품의 스펙도 제대로 모르고 크라우드 펀딩을 올렸다는 게 상식적으로는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이건 중국 도매 사이트 알리바바에서 그냥 칫솔이라고 검색했을 때의 결과물입니다. 그러자 어디서 본 듯한 칫솔의 이미지가 여러 개 보입니다. 이 어디서 본 듯한 칫솔을 좀 더 자세히 보겠습니다. 칫솔모의 모양, 칫솔 머리의 돌기, 그리고 손잡이 부분의 모양, 심지어 칫솔의 케이스까지 와디즈에서 펀딩되고 있는 칫솔과 너무나도 닮아 있습니다. 여기서 더 충격적인 사실을 말해드릴까요? 이 제품은 이미 한국에서 판매하고 있습니다. 네. 이것도 되게 혁신적인 제품이라 그래서 홍보가 됐던 건데 알고 보니까 중국에서 팔고 있었고 심지어는 국내 쇼핑몰에서도 더 싼 값에 팔리고 있었다라는 게 한 유튜브 영상을 통해서 알려지면서 굉장히 크게 파문이 일었습니다. 봤거든요. 이 칫솔을 봤어요. 그리고 칫솔이 그 0.001mm 그거에서 0.03으로 바뀌는 과정도 사과만 올리고 그랬거든요, 업체가. 그래서 되게 혹했었는데 이런 또 반전이 숨어 있었네요. 우리가 이제 크라우드 펀딩 얘기 많이 하는데 왜 이 크라우드 펀딩으로 이름을 붙는지를 사실 잘 모르겠어요. 구름인가요? 저 크라우드가? 크라우드, 군중, 클라우드, 구름, 크라우드. KBS는 영어 시험 안 보고 저 연구가 출신이에요, 심지어. 영국가요? 야, 심하다. 크라우드였구나. 한마디로 일반 대중의 그 소액 자금을 모아서 스타트업 기업에 투자하는 그런 방식입니다. 여기 보면 두 가지가 있는데 리워드, 그것도 혁신 제품의 물건에 투자하는 개념이 있고 그 기업의 그 지분에 투자하는 채권형 클라우드 펀딩이 있어요. 근데 주로 최근에 이제 문제가 되고 있는 건 리워드형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저도 이제 크라우드 펀딩을 해본 적은 있거든요. 네. 저는 정상적으로 잘 받았어요. 물건을. 앨범이어가지고 어떤 인디 밴드에 그런 거를 했는데 저 같은 경우는 해외에서 하는 크라우드 펀딩에 그 스마트폰 관련한 정말 신박한 기술 기업이라고 투자를 해서 200불 가량을 투자를 했죠. 근데 그게 한 2년 동안 끊임없이 제품 개발 중이라고 이메일은 잘 왔어요. 네. 그리고 이메일에서 그쳤어요. 변호사님은 너무 피해를 많이 당하거든요. 아니 그거 정말 아무튼 그래서 이 네. 크라우드 펀딩이라고 하는 게 굉장히 최근에 크게 빠르게 폭발적으로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2015년 그러니까 박근혜 정부 때 이 법안이 통과가 됐는데 올 5월에 이게 법이 개정되면서 문호가 확 넓어집니다. 그동안에는 그 7년 이내 창업 기업들만 했는데 그거만 가능했던 거예요. 이제는 기업만. 모든 중소기업들한테 다 이게 크라우딩 펀딩을 허용하도록 그렇게 규제가 완화되고 있고 이에 따라서 굉장히 빠르게 시장이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면 국내 1위가 지금 와디즈인데 이 펀딩 규모를 보면 2014년에 4억이었는데 올해 1,600억. 5년 만에 400배가 된 거죠. 1,600억? 네, 굉장합니다. 그래서 내년 예상치가 5천억인 거예요? 그렇게
보더라고요. 이쯤 되면은 이직을 한번 고민해가지고 크라우드 영어도 몰랐으면 이직을 한다고. 크라우드 펀딩 뭡니까? 구름? 이러다가 떡 떨어지겠네요. 근데 이제 크라우드 펀딩을 중간에서 중개하는 업체, 이제 중개 플랫폼들이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회사가 바로 이제 와디즈고요, 우리나라에서. 네. 텀블럭이라는 회사도 있습니다. 텀블러. 네, 외국으로 가면 미국에는 인디고고, 일본은 쿠아케, 그리고 대만에는 잭잭이라는 회사가 있다고 합니다. 일본은 마쿠아케인 거예요? 마쿠아케? 그렇게 적혀 있네요. 네. 뭐 더 너무 깊이는 물어보지 예, 마세요. 저는 영어가 안 되고 우리 기자님은 일본어가 안 네. 되고. 아니 근데 좀 특이하신 분이 나오셔서 설명을 해주시네요. 네. 네, 가면 쓰고 계신 분. 저분이요, 네. 저분은 또 누구세요? 클라우드 펀딩 시장이 갑자기 커지다 보니까 네. 최근에 문제가 좀 생긴 경우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게 되게 펀딩이 잘 되고 있는데 저런 분이 나타나셔서 저런 분이라니요, 지금. 이게 알고 보면 중국산 쇼핑몰에서 팔리는 제품이다. 오. 뭐 심지어는 국내 쇼핑몰에서 더 싸게 팔고 있다. 이렇게 되면서 파문이 생기면서 펀딩이 취소되고 그랬고 이분은 막 유튜브 구독자 수가 엄청나게 야. 늘어나고 예. 뭐 이런 일들이 있었어요. 부럽다. 그래서 저희도 저분이 누군가 이렇게 네. 찾아보고 했는데 전혀 뭐 신상은 나오지 않더라고요. 그래도 어떻게 저희 또 KBS 대표 유튜브 또 그렇죠. 채널인 속지 속고 살지 마에서 네. 또 어떻게 모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 그럼요. 우리만은 그 정도는 적어도. 그래서 국내 언론사 최초로 우리 그 유튜브 인플루언서 예. 사망 여우님이 직접 우리 여기에 나오도록 됐습니다. 네. 나와주세요. 이게 가면을 쓰고 있는데 이분이 진짜 사망 여운지 아닌지 우리가 어떻게 알아요? 나 그 생각은 안 해봤어요. 그거 어떻게 보증할 수 있어요? 보증할 수 없습니다. 아, 목소리가 완전히 같습니다. 목소리는 완벽히 들려주세요. 한번 해주십시오. 죄송합니다. 사망여우입니다. 죄송합니다. 사망여우입니다. 죄송합니다. 사망여우입니다. 더 이상 어떻게 검증이 필요해? 뭐. 필요해 보이는데? 자, 진도 좀 나갑시다 이제. 아니 일단 제일 궁금한 게 왜 하시는 거예요? 일단은 해외 미국 대표 크라우드 펀딩 사이트는 킥스타터라는 사이트예요. 과거에서도 미국에서부터 크라우드 펀딩하는 피해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이제 변호사님도 피해를 입으셨듯이 네, 굉장히 새로운 제품들 그리고 아이디어들 이런 게 나와서 투자를 했는데 실제로는 완성이 되지 않는 사례가 많이 있었는데요. 저도 이제 이런 제품에 관심이 많아서 와디즈가 이제 또 국내에서 이제 성장을 하면서 발생될 수 있는 문제들을 예상은 하고 있었어요. 근데 이런 식의 문제들이 커질 거라고는 사실 생각을 못했죠. 킥스타터 같은 경우에는 실제 아이디어나 이런 걸 구현해서 완성이 되지 않아서 아예 배송 자체가 되지 않은 경우는 있었는데 예. 중국 제품 떼다가 올리는 경우는 없었거든요. 아예 처음부터 대놓고 사기치는 경우는 없었다. 킥스타터는 이 심사하는 게 조금 까다롭습니다. 되게 오래된 기업이거든요. 와디즈 같은 경우에는 그거에 좀 미치지 못하는 상황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크라우드 펀딩에서 나오는 제품들이 중국에서 떼다 와서 팔고서는 그냥 눈 가리고 아웅식으로 사람들은 모르잖아요. 모르죠. 실제로 그냥 온라인 마켓에서 사는 제품들도 설명밖에 믿을 게 없어요. 그거를 누가 이게 잘못된 정보다라고 알려주지 않으면 그냥 그걸 믿고 살 수밖에 없는 거라는 거죠. 이런 현실 자체가 저는 조금 많이 불만이었어요. 모 기업에서 나오는 핫도그가 있습니다. 맛있겠다. 핫도그를 이제 전자레인지에 데우면 네. 되게 바삭바삭하다는 거예요. 그대로 이제 전자레인지에서 테스트했는데 전혀 바삭바삭하지가 않은 거예요. 짜증나죠. 저는 이게 되게 사소한 거지만 사소한 게 모여서 그러네. 엄청난 금액이 되는 건데 우리는 그냥 사소해서 그냥 똥 밟았다고 끝내버리는 사실 자체가 저는 굉장히 불만이었어요. 저는 이게 너무 답답해가지고 실제적으로 제가 이런 사례들을 찾아서 공개하고 막아야겠다. 막아야겠다라는 생각을 이제 제가 하게 된 거죠. 크라우드 펀딩 특히 사람들이 직접적 피해 오픈톡도 굉장히 많아요. 이런 상황이면은 그 피해를 입으신 분들의 반응도 굉장히 좀 궁금하고 네 그렇거든요. 제보도 많이 들어오고 피해도 반응도 있고 그런가요? 어떤가요? 칫솔 영상 자체가 이제 많은 관심을 받았고요. 그 이후로 와디즈에 대한 피해에 대한 제보들 메일이 굉장히 많이 수백 통이 왔고요. 그래서 되게 다양한 피해 사들이 많습니다. 이게 단순히 중국 제품을 OEM, ODM 해서 하는 건 나쁜 게 아니거든요.
반드시 크라우드 펀딩 자체에서 직접 개발한 제품을 펀딩 올려야 되는 건 아니에요. 그렇죠. 네. 스타트업이 이런 ODM, OEM 제품을 지금은 떼와서 이렇게 팔지만 내가 이런 목표가 있고 이런 꿈이 있다라고 하면서 크라우드 펀딩 올리는 거예요. 그 내용을 보고 또 투자를 하는 거거든요. 이 기업에. 네. 현재 크라우드 펀딩에서 중국산 제품들이 많은 문제가 되고 있는데요. 사실 이런 중국산 제품들을 리워드로 제공하는 것 그 자체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우리나라에서 판매되는 공산품들 대부분이 중국에서 제조되고 있고 제조 단가를 낮추려고 중국에서 제조하는 걸 욕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크라우드 펀딩에서 문제가 되는 건 중국산 제품이 아니라 리워드로 제공하는 그 제품이 직접 개발한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직접 개발했다고 거짓말을 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근데 최근에 올린 제품은 이 샤워기인데요. 샤워기가 안에 자성으로 이게 물을 자화 이온수, 즉 육각수로 바꿔준다는 거예요. 탈모가 예방되고 피부가 좋아지고 만병통치약이에요 거의. 네, 이런 내용으로 지금 펀드에 올라온 거예요. 직접 개발한 건 맞아요. 그런데 그 내용이 굉장히 이제 과장되고 허위된 내용이 많아서 과장이군요, 그러니까. 네, 네. 과장됐다고. 네, 그 효능이 굉장히 과장된 거죠. 이게 무려 2억 6천만 원 정도가 펀딩이 되고 있었습니다. 네. 많이 되네요. 제보도 많이 왔고 저도 그 제품을 주목을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최근에 영상을 만들어서 올려서 조금 많은 분들이 조금 알게 돼서 원래 2억 6천만 원 정도인데 조금 전까지 확인한 금액은 한 3천만 원 정도가 빠졌습니다. 실제로 혹시 이런 경우에 이렇게 좀 협박을 당한다거나 걱정이 되긴 하죠. 소송 좀 걱정되긴 해요. 걱정돼요, 진짜. 당신 업무 방해하는 거다 이런 어떤 그런 게 온다거나 그럴 수도 그런 걱정. 지금 마케팅 하시는 거 아닌가 혹시? 아니. 아 그럴 리가. 소송으로 이어진다면 양재 변호사님께. 일단은 다행히 제 이제 신상이 노출돼 있지 않다 보니까 특별히 저를 이제 겁박하거나 뭐 협박하거나 뭐 이런 식의 내용은 없었고요. 네, 오히려 사실은 제가 영상을 매번 죄송합니다라고 시작하거든요. 예, 대의를 위해서 피해자분들이 생기지 않기 위해서 그래도 한번 해보자 이런 마음으로 하는 거거든요. 네. 아니 떳떳하지 않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나라 제도가 소비자들이 이런 피해에 대해서 구제책이 부족하니까 이런 분이 나온 거라고 저는 네. 제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아까부터 너무너무 궁금하겠는데 너무 죄송한데 보여요? 진짜? 네, 너무 궁금해서 저희는 지금 그냥 까맣게 보여가지고 보이나요? 아주 살짝 보입니다. 네, 이런 사소하게 저 왜 이렇게 궁금한지 모르겠어요. 네, 자 다시 크라우드 펀딩 얘기로 돌아와서요. 네. 그러면은 이제 크라우드 펀딩은 누가 이렇게 많이 하길래 아까 보신 것처럼 4에서 5천까지 이렇게 올라가는지 네. 궁금해요. 이게 네. 그 개인 입장에서는 소액으로 혁신 제품 이런 데 투자할 수 있다는 그런 장점이 있어서 많이 하고 있고 그 제도적으로는 소득공제 혜택이 있습니다. 이제 연말정산 얼마 안 남았는데 채권형의 경우에 그 기업당 500만 원, 총 1,000만 원 한도까지 소득공제를 100% 해주거든요. 그래서 제법 갑자기 급 관심이. 괜찮은데요? 바로 해봐야겠다. 그리고 기업 입장에서도 뭐 사실 스타트업 기업이라면 이렇게 공개적으로 돈을 모을 수 있다는 건 굉장히 좋은 일이고 맞습니다. 또 사업 초기에 이 재고 부담 없이 고객 수요들을 얼마나 이게 팔릴지 예측할 수도 있고 또 펀딩하면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좀 과장되게 광고를 해서 뭐 입소문을 낼 수도 있고 이러다 보니까 이런 규제 완화 속에서 네. 굉장히 이 시장이 빠르게 크고 있는 거죠. 네, 눈에 말씀드리지만은 모든 뭐 스타트업 크라우드 펀딩하는 기업이 다 그렇다는 건 절대 아닙니다. 아닙니다. 예. 훨씬 좋은 게 많죠. 맞습니다, 맞습니다. 일부 그냥 일부 그런 네. 아주 안 좋은 마음 품고 있는 분들이 계시다.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시장이 빨리 크다 보니까 부작용들이 좀 생기고 있는데 KBS 제보창에도 클라우드 펀딩 사기 이렇게만 치면 제법 많은 제보들이 지금 올라오고 있어요. 중국산 짝품 제품이다. 뭐 이런 거 제보들이 많이들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한번 짚어주려고 이 자리가 마련됐고요. 네, 자, 이제 크라우드 펀딩의 문제점 그리고 어떻게 하면 우리가 좀 피해를 막을 수 있을지 그런 주의할 점에 대해서 정리를 해봤거든요. 네. 한번 볼게요 하나하나. 자, 크라우드 펀딩의 문제점입니다. 첫 번째, 혁신 제품으로 팔지만 중국 소싱 제품. 문제되면 내부는 다르다고 주장. 마지막 문제들은 내부는 다르다고 주장. 되게 기분 묘한데요. 실제로 지금 사례와 같이 내부는 다르다라고 주장한 제품이 다르다. 있었어요. 실제로 저는 그래서 그 펀딩 제품과 중국 제품을 같이 구매를 해서 내부를 실제로 까봐서 실제로 다른지 아닌지 확인을 했었습니다. 됐어요. 똑같았습니다. 저는 이 제품을 모두 분해했고
충격적이게도 이 제품에 들어가는 PCB도 완벽하게 똑같다는 걸 확인했습니다. 이렇게 완벽하게 같을 줄은 저도 몰랐습니다. 인체고 확 올라오는데 갑자기. 내부를 바꾸는데 내부를 보여줘야지 그러면. 그러니까 이게 다르다. 이게 다르다. 이런 제품이었는데. 기판을 넣고 칩을 하나 더 박았다. 렌즈가 다르다. 네, 이 칩이 10만 9천 원이다 알려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차좀만 가라앉히고 네, 화가 나가지고 갑자기 자, 두 번째 주의할 점 찾아보겠습니다. 자, 크라우드 펀딩의 문제점 두 번째입니다. 물품 팔고 잠적하는 업체도 중개업체는 책임 없다. 아, 무책임과 무책임이 콜라보레이션이네요. 이게 기본적으로 중개 플랫폼이라 자기들 이제 수수료만 받고 그 자체의 그 어떤 진위에 대해서는 책임을 질 수 없다 뭐 이런 입장입니다. 그리고 펀딩이 취소돼도 수수료는 받는 그런 구조가 돼 있어요. 기본적으로는 이제 책임이 없지만 너무나 일이 커져서 감당이 안 될 정도가 되면 겨우 어떤 조건 하에 환불이 진행된다. 그 어떤 조건 모르는 사람들은 못 받는 거 아니에요, 결국 또 환불도. 네. 그런 의미에서 그 이슈를 만들어내는 데서 우리 사망여우님이 좀 큰일을 하고 계신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맞습니다. 자, 크라우드 펀딩의 문제점 세 번째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제품에 이상이 있어도 환불 불가. 전자상거래법 미적용. 그 우리나라 전자상거래법이라는 게 사실 소비자 보호가 생각보다 두터워요. 보면 네. 오프라인에서 뭐 물건 사면 환불 같은 거 잘 안 되잖아요. 근데 온라인에서 하면 환불 잘 되거든요. 바로바로 가져가더라고요. 그렇죠. 네. 근데 이제 그런 보호 규정들이 이런 그 클라우드 펀딩에서는 전혀 적용이 안 되는 거죠. 일종의 투자로 보기 때문에 그래서 뭐 환불이나 뭐 반품이나 이런 것들이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보호 장치들이 굉장히 미비한 거죠. 아, 진짜. 어우. 하면 할수록 이 방송 근데 네, 좀 건강 해롭다. 그러니까 그런 거. 저는 이제 유식 기자님이 같이 하자 그래가지고 기분 좋게 왔는데 하면 할수록 약간 수명을 갉아먹는 느낌이에요. 살해당한 것 같아. KBS에서 이거 출연료 외에 건강보험료를 추가로 줘. 건강검진 6개월에 한 번 시켜주세요. 저기. 알겠습니다. 그럼 문 닫을 것 같네요. 제작비 부족으로 저희는 들어갈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자, 크라우드 펀딩의 문제점 마지막 네 번째입니다. 크라우드 펀딩은 쇼핑 아닌 투자 업종으로 보상해주지 않아도 돼. 앞에 있는 말이 핵심인 거죠, 사실. 그렇죠. 네. 쇼핑몰이 아닙니다, 절대로. 이게 스타트업 기업이라는 것을 지원하는 의미가 있고, 그리고 이게 정상적으로 시중에 나왔을 때보다 내가 훨씬 지금 투자를 하면 저렴하게 살 수 있다는 거기 때문에 위험을 감수하고 들어가는 구조로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투자에 따른 책임은 이제 본인한테 있는 거니까 투자에 앞서서 기업에 대해서도 좀 잘 알아보시고 특히 그 중개업체 통해서 뭐 업체하고 접촉도 가능하고 이메일도 가능하고 하니까 잘 알아보시고 그렇게 하시는 게 최선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사방요원이 오늘 함께 해주셨는데 안 답답하세요? 답답합니다. 어떠셨어요? 네. 좀 더 넓은 시청자분들에게 이런 상황들 그리고 그런 조심해야 될 상황들을 알려드릴 수 있게 되어서 좀 기분이 좀 좋습니다. 카메라 앞에서는 가면 안 벗으시는 거죠? 네,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카메라 뒤에 가서 이따가 좀 벗어주시죠. 안 돼. 시스템이 찍혀서 시간을 쓰면 안 돼. 우리 보호해드려야 돼. 그래야 되는 거예요? 네. 전문적으로 유튜브 방송만 하시는 거예요? 아닙니다. 따로 본업이 있습니다. 본업이 있으시고. 근데 혼자서 그러면 혼자 다 다 아세요? 혹시? 네, 그래서 힘듭니다. 박수 한번 쳐드리세요. 본인은 크라우드 펀딩 해야 될 거야. 그러니까. 먼 길 힘들게 오셨으니까 저희 유튜브 홍보 좀 해주세요. 중요합니다. 여러분, 속지 말고 사십시오. 혹시인가요? 네. 심플하네. 심플하네. 역시 심플 이즈 베스트. 중요한 거야. 좋네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속고 살지만 많이 좀 이렇게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고요. 크라우드 펀딩은 쇼핑이 아닙니다. 투자입니다. KBS 제보창에 사기 피해가 올라오지 않는 그날까지 속고 살지 마. 사모님도 마. 되게 쑥스러워하신다. 고생하셨습니다.